자, 보자. 이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보자. 세포 내 소기관이 뭐 있어?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뭐 소포체, 골지체, 라이보솜 있지. 세포 소기관에 뭐야? 기능이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핵이 있지. 핵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여기에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 세포 소기관 중에서 가장 큰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야. 얘가 제일 크다. 그다음 그리고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관찰되고 핵막으로 쌓여 있으며 핵막이 있어. 이중막인 핵막이 있어. 막이 있고 그다음 봐봐. 그리고 핵막으로 쌓여 있으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뭐가 있다? DNA가 있어. 얘가 유전 정보 갖고 있고 유전자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핵 속에서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그래가지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 또 그러면 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세포가. 지훈아, 봐봐. 이중막으로 돼 있다 있지. 막이 두 개예요. 둥근 모양이야. 그리고 여기에 핵공이라고 구멍이 있어. 그러면 DNA 유전 정보를 갖다가 누가 여기로 들어가. RNA가 들어가고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유전 정보를 복제해요. 갖고 나와.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소포체가 핵에 붙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소포체가 둥근 모양으로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 그러면 라이보솜한테 이제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해. 그러면 그 유전 정보대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야. 맞고, 그리고 여기에 보자기 포개는 것처럼 골지체가 있어. 그리고 골지소낭이 있어. 봐라. 그러면 봐라. 뭐라고 나오냐? 야, 이제 라이보솜이 나오지. 라이보솜은 뭐다? 뭐야?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지만, 야, 얘는 막구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막구조가 아니야. 하고 그냥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해줬지. 이중막이고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이중막인 놈이 있고 단일막이 있다 했지. 이중막은 누구누구가 있어?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근데 단일막은 뭐라 해서 소포체, 골지체, 에코라고 그랬어. 근데 라이보솜은 막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이 라이보솜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 DNA의 유전 정보를 누가 전달을 해? 복사해갖고 전달을 해. RNA가 전달할지. 유전 정보를 운반하고 이 라이보솜한테 전달해줘. 유전 정보를. 그러면 유전 정보대로 라이보솜에서 뭘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DNA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존재한다. 그러면 야, 근데 이 라이보솜이 어디에 붙어 있어? 라이브는 막 열어주세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고, 이 자식아. 소포체에 붙어 있다고. 어? 소포체에 붙어 있어. 이렇게 소포체 단백질 갖다가 유전 정보, DNA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면 누구한테 줘? 소포체한테 줘. 그러면 소포체가 긴 관 모양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통로처럼 되어 있으니까. 봐봐, 소포체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단백질을. 그렇지. 주 기능이 단백질 운반이야. 이해됐어?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갖다가 자,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다. 핵막과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뭐한다? 운반한단 말이야. 주기능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골지체는 봐라. 그리고 소포체는 납작한 주머니하고 뭘로 되어 있다? 관으로 되어 있어. 이 라이보솜에서 생산한 단백질을 갖다가 이게 골지체나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운반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라이보솜은 소포체에만 붙어 있다. 소포체에만 존재한다. 맞아, 틀려? 아니요. 틀려. 뭐냐면 세포질에도 존재해. 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갖다가 세포질이라고 했지. 세포질에도 여기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도 존재해. 그리고 골지체는 봐라. 골지체는 단일막이야. 소포체 골지체는 단일막이야. 근데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야. 자,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등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자, 얘는 막으로 단백질을 저장하고 저장도 하고 막으로 둘러싸 단백질을 싸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비라고 해요. 분비.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다 썼네. 다 썼네. 아껴 썼다. 이만한 썼어. 이제 학교 안 나가지? 가지?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었어? 야, 나한테 그랬잖아. 밖에 따로 만나지는 않고 학교에서만 만나야지. 불쌍하면 왜 밖에를 못 만나? 피곤해? 학원 많이 다녀서 피곤해? 그때 조금 아팠어요. 맞았어? 그럼 보자. 자, 골지체는 봐라. 막으로 둘러싸 봐봐. 이렇게 이걸 골지소낭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가 뭐가 있어?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얘가 여기로 운반이 돼. 게다가 세포막하고 융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주머니, 골지 소낭하고 단백질 갖다가 감싸가지고 여기로 가. 세포막하고 융합해가지고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또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다. 골지체에서는 단백질이 변형돼서 지질로 되기도 해. 지방으로 되기도 해.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핵, 그 다음에 라이보솜,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지. 순서가 봐봐. 순서가 핵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갖다가 DNA의 유전 정보를 갖다가 RNA가 복제해가지고 라이보솜한테 전달해. 그러면 라이보솜이 그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한 거야. 그리고 저기 소포체를 통해 운반되고 골지체를 통해서 막으로 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자, 핵은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핵 속에 DNA에 있다. 라이보솜은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리고 소포체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 다른 곳으로 운반하고, 그 다음 골지체는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소낭을 형성한다. 그리고 소낭이 세포막과 합쳐져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된다. 그리고 옆에 보자. 자, 소포체의 기능은, 소포체는 물질을 운반해도 지방을 포함하는 지질이 합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 라이보솜이 붙어있지 않는 소포체에서 지질을 합성한다. 이게 봐봐. 소포체는 무조건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게 아니야. 안 붙어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라이보솜이 붙어있으면 오돌투돌하지. 거친 면 소포체라고 해. 이쪽에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지. 매끈면 소포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라이보솜이 붙어있으면 여기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지. 근데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해. 지질을 합성하는 건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 엽록체하고 뭐가 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지. 다섯 번째, 엽록체보다.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지. 너는 엽록체 갖고 있어, 없어? 없어요.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어. 우리가 햇빛을 쏘아야 돼. 우리 쏘여야 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줘. 그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햇빛을 쏘야 돼.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엽록체는 뭘 하는 거야?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 막으로 둘러싸여갖고 이중막인데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야.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지. 그리고 어떻게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엽록체에서 뭘과 뭘 재료로 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해가지고 뭘 흡수해? 비데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즉 얘는 탄소를 포함 안 하고 환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무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포도당은 탄소를 포함해.
그리고 생명체로부터 오니까 유기물이라고. 비대에너지가 유기물에 뭘로 전환된다?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고 저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광합성이야. 근데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난다? 지훈아? 식물, 연목체. 그렇지. 근데 이 연동체는 누구만 있다? 식물. 저 오늘 버버버 버렸네. 자 보자. 그리고 자 광합성에서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이제 역과정인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역과정인 호흡이 일어나. 마이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콘드리아를 세포 내의 발전소라고 그래.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맞고 케찹 뿌리듯이 이게 있단 말이야. 가지고 둥근 막대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중막이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야. 뭐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세포호흡. 아마 네가 있잖아. 이걸 끝내려면 한 달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3월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좀 시간 보니까 좀 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한 단원이 이렇게 다음 주면 아마 통화가 툴 들어갈 건데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갖고 한 달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도 물어보더라고 저번에. 뭔 말인지 알지? 시간이 많아. 시간 만들면 되지 뭐. 맞추면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짜고 있거든 선생님이. 야, 이거 또 시험도 봐야 되잖아. 이제 2학년 되면. 자, 세포호흡이 일어난 장소야. 그 다음 봐라. 보면 자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봐봐. 세포호흡이 일어난 장소인데 여기서는 뭐 봐봐. 알아? 시훈아. 역과정이야. 이거 반대야.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 그래가지고 뭘로 분해한다?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 그리고 이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열에너지나 ATP라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열에너지가 나오고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채워요. ATP가 뭐다? 에너지 저장 물질이야. 근데 거의 열에너지로 한 60%가 나와. 그리고 ATP 형태로 40%를 저장해. 열에너지는 어떻게 쓰이냐?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쓰이거나 그냥 밖으로 방출해버려. 그리고 ATP 형태로 저장해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쓰는 거야. 이해됐어? 옆에 나왔다. 봐라.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봐라.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를 분해해서 얻는다. 즉 봐봐. ATP를 분해해가지고 얻는데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야. 아데노신 3인산이야. 아데닌, 당, 라이보스하고 인산이 세 분자가 결합한 것으로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이해됐지? 자, 엽록체는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봐라.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가지고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갖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근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세포 다 있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데 이때 열에너지하고 ATP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한다. 하고 야 비대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화학에너지.
또 ATP도 화학 에너지야. 저장할 때. 이해됐어? 너 오늘 정신이 없다. 오늘 보면 잠을 못 잤어? 그냥 잘 잤어? 자, 엽록체는 비대너지를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방합성.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세포의 생명 활동에 사용하는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ATP 형태로 전환한다. 세포업을 통해서. 그리고 에포. 에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락방은 잡동사니를 모아두지. 그러면 에포에 액체가 담긴 포대기라 해서 보자기라 해서 에포라는 거야. 이해됐어? 에포에는 뭐가 있냐? 물, 노폐물, 색소 같은 게 있어. 자, 에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 주로 자, 물, 노폐물, 색소. 얘도 단일막이야. 막구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자, 에포는 식물세포만 있다. 맞아, 틀려. 동물세포도 있는데 네. 식물세포에 발달되어 있는 거야. 특히나 나이든 성숙한 나이든 식물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어. 이해됐어? 오늘은 말주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안 먹어? 밥맛이 없어? 밥 먹고 왔냐? 네. 아빠 못 먹고 왔나? 밥 먹고 왔어요. 개념이 없어? 배 안 고파? 네. 자, 그 다음 봐라.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막 봐라. 선생님 말했지?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는 오우 쉣. 어디 가냐? 명절 때? 몰라요. 원래는 어디 가? 친가나 외가 어디 있어? 친구. 친가가 아빠 할머니. 아빠 할머니는 안산. 엄마 할머니는 야,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랑 좀 외할머니는 부천. 부천? 네. 다 가깝네? 네. 너는 멀리는 안 가겠다. 근데 다른 데 어디? 놀러 가? 그런 데 있어요. 뭐 시훈이 집은 잘 놀러 다니는데?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너 호주 갔다 했잖아, 저번에. 네. 호주 가고 재밌었다 했잖아. 네. 놀러 가는 것 때만 웃는데? 자, 이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 동물세포는 뭐가 없다고?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안 갖춰. 응? 근데 식물세포는 뭐가 있다? 세포. 그렇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갖는다. 근데 얘도 뭐는 있어, 그래도. 뭐는 있어? 세포막. 그렇지. 둘 다 공통적으로 뭐는 갖고 있어? 세포막. 그렇지. 세포막을 갖고 있어. 근데 얘는 뭐가 더 있는 거야? 바깥쪽에,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는 거지. 세포벽이 두껍고 튼튼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거야, 식물세포가. 근데 자, 세포막은 무슨 구조야?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세포 내부를 외부와 분리하여 독립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집을 구분하기에 담을 쌓지. 담이 세포막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고 야, 여기 담 안은 우리 집이야. 밖에는 밖이야. 그런 거야. 얇은 막으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 내부를 외부와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만든다. 그래갖고 뭘 한다? 세포 안팎에 물질을 줄이고. 그렇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반투과성막이야. 반투과성막으로서 어떤 거는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통과 안 시켜. 라고 반투과성막인데 자 봐라. 어떤 거는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통과를 안 시켜. 그래가지고 물질의 선택적 출입을 한다. 갖고 뭐로 돼 있다?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돼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큰 놈은 안 통과시켜. 분자 크기가 작은 놈은 통과시켜.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세포벽은 전투과성막 전부 다 통과시켜. 이해됐어? 그리고 식물의 세포에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서 얘가 세포를 갖다가 보호하고 세포를 단단한 막으로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 유지를 시킨다. 뭐 성분이다? 셀룰로스가 주성분이다. 셀룰로스가. 그리고 옆에 에코가 있다. 에코는 세포액이 들어있는 주머니로서 일반적으로 식물세포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식물세포의 삼투압 유지와 관련이 있다. 삼투압이라는 거 체액의 농도야. 연결. 야, 188페이지 풀어봐. 금요일날 올 때는 투도 갖고 와. 응? 통합과 인도 갖고 와. 배불러.
자, 보자. 1번에 생명 시스템, 기관, 핵, 4번에 라이보솜, 5번에 골지체, 6번에 엽록체, 7번에 마이토콘드리아, 8번에 세포막, 9번에 세포벽, 1번에 공공, X공, 2번에 조직기관, 1번에 X공, X, 3번에 엽록체, 세포벽, 그 다음 4번에 A는 엽록체, B는 핵, C는 라이보솜, D는 마이토콘드리아, E는 세포막, 5번에 C, 그 다음 6번에 A하고 D, 그리고 7번에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야. 그 다음 보자 이제. 몇 번? 2번에 몇 번? 1번. 기역은 조직으로 모양과 기능이 다른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조직은. 야, 신경세포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신경 조직이 되는 거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세포막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을 보자.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가 있다. 세포막의 구조보다 시훈아, 너 저기 유튜브 가고 가끔씩 이거 봐? 올려놓은 거? 아니요. 나 보지. 안 보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봐라 했지 선생님. 내용이 이해 안 되면 한번 봐. 어딘지 알아? 아니요. 덕고훈 TV. 그냥 덕고 노인 할때 덕고훈 TV. 자, 봐라. 자, 야 요새는 사람들이 나는 솔로 안 보고 야 솔로 지옥으로 갈아탔던데. 네. 솔로 지옥이 재밌다고 그러는데. 네. 그 학생들이 나한테 다 뭐라 그러는데 솔로 지옥을. 네. 아니요. 왜? 말해? 말해? 네. 독거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이렇게 학생이 지어준 거야. 선생님이 혼자 산다고. 덕고 노인처럼 혼자 산다고. 그리고 덕고 혼TV가 된 거야. 혼은 왜? 선생님 이름에 혼이 들어가잖아. 자, 봐봐. 그 세포막의 구조. 불쌍해? 세포막에 주성분이 있다. 세포막은 주성분은 뭐야?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있다.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 야, 지질의 종류가 3개가 있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어. 근데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인산이 박혀 있어. 그리고 지방산 2개로 돼 있어. 이게 글리세롤인데 우리 글리세롤에 인산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리는 지방산으로 돼 있어. 근데 원래는 둘 다 글리세롤하고 지방산만 있으면 둘 다 기름기 성분이야. 물하고 안 친해. 근데 글리세롤은 인산이 첨가되면서 물하고 친해져 버려. 그래갖고 얘는 뭐라 그래? 친수성이라고 해. 물하고 친하다고 해서. 물하고 잘 섞여. 근데 얘는 소수성이야. 물하고 안 친해. 기름기 성분이니까. 기름기가
기름기가 물에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 그래서 물하고 잘 섞이면 물하고 친해갖고 잘 섞이면 친수성. 물하고 안 섞이면 뭐라 그래? 그럼 소수성. 소수성. 아. 옆에 나왔어. 인지질 구조 봐봐.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서 글리세롤에 인산을 포함한 성분이 결합된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 분자로 된 꼬리 부분으로 구성된다. 머리 부분은 뭐야? 원래는 글리세롤만 있으면 소수성이야. 물하고 안 친해. 근데 인산이 막히면서 친수성으로 변했어. 그리고 지방산은 물하고 안 친하니까 기름기 성분이니까 지질 성분이니까 소수성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세포막에 그래갖고 이 인지질과 세포막은 단백질로 돼 있어. 세포막의 구조를 보자. 어디 놀러 갈 것 같아? 놀러 가면 연결 때 아 모르겠어요. 국내 네. 나가고 놀러 간다면? 캠핑 가는 거야?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아 놀러 가지 않는 걸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다음 주 그 화요일 날 쉬잖아. 선생님이 그 화요일 날 수업을 갖다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놀러 갈 수 있지. 너 토, 일, 월, 화, 수잖아. 21일 날 뭐? 수업 아닌데 아니에요. 21일 날이면 다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 네. 너 왜? 어디 가? 아니요 명절이 며칠이래요? 15일, 15일이지. 14일, 15일이지. 토요일 날이 14일. 일요일 날이 15일. 그리고 16, 17, 18이지. 선생님은 이번에 보충하면 너 금요일 날 보충하면 화요일 날 거, 다음 주 화요일 날 거 보충하는 거야. 그러면 너 한 번도 안 빠지잖아. 자, 봐라. 보면, 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 중에 뭐가 있다? 단백질이 파묻혀 있어. 단백질이 파묻혀 있는 구조는 관통되거나 파묻혀 있어. 야, 물에다가 인지질 넣었지. 그러면 물하고 친한 부분은 대가리 부분은 야 밖으로 나가.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은 안으로 보여. 그래갖고 몇 중층이 되는 거야? 이중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단백질이 관통되어 있거나 이렇게 일부가 있는 구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이걸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일명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자, 보자. 인지질 이중 중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로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인지질은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세포 안쪽과 바깥쪽으로 접하고 꼬리 부분은 서로 마주보기에 배열하고 인지질 이중층을 댄다. 세포 내부와 외부를 효과적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백질 중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게 있어. 이 일부는. 그러니까 여기가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큰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 봐. 막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세포막에는 물질의 이동, 다른 세포의 인식, 신호 전달, 효소 등의 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자, 근데 이 세포막은 어떤 거는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통과 안 시킨다 했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그래.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자, 봐봐.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어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포막으로 이동된다. 라고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학교 운동장에 펜스로 담으로 돼 있어, 펜스로 돼 있어. 펜스요. 그렇지. 다 펜스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뭐 육각형, 요 다이아몬드 무늬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인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지질은 통과하는 구멍이 작아. 그러니까 크기가, 분자의 크기가 작은 놈이 통과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단백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큰 놈이 통과한다. 야, 인지질로는 분자 크기가 작은 놈들, 기체 같은 것들, 기체 분자들. 근데 막단백질로는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있잖아, 영양분, 포도당, 아미노산이 통과해. 이해됐어? 자, 봐라. 인지질을 통과하는 인지질 이중충을 잘 통과하는 물질은 분자 크기가 작은 기체성분,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분자 크기가 작고 지질과 잘 섞이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지방산은 기름기 성분이니까 지질과 잘 섞여. 산소, 이산화탄소는 기체 분자니까 분자의 크기가 작다. 이해됐어? 그리고 인지질 이중충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어. 뭐 있어? 분자 크기가 큰 놈들 또는 전하를 띠는 놈들. 자, 인지질 이중충을 잘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으며 전하를 띠는 물질이야. 라고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하고 나트륨, 칼륨과 같은 이온들이 잘 통과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나 산소, 이산화탄소나 지질과 잘 섞이는 거, 지방산,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은 어디를 통과해?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고 분자 크기가 크고 뭐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고 전하를 띠는 물질,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같은 거는 어디를 통과한다? 막단백질을 통과한다. 이해됐어? 쉬어? 오늘은 숙제가 없어? 아버지는 무슨 회사 다니셔? 모르겠어요. 몰라? 아직도? 아버지는 이과 출신이야? 문과 출신이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빠 어디 대학교 나온지도 몰라? 너씨 그거 많이 하니까, 게임을 많이 하니까 배터리가 많이 달아진 거 아니야? 야, 산지 얼마 됐냐? 핸드폰. 한 1년 한 2년? 이제 배터리 빨리 닳지. 그렇지? 네. 처음보다. 이게 제트 플립이 별로 안 좋아. 자, 보자. 선생님도 제트 플립 썼는데 이제 두 번째는 안 사고요. 자, 봐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보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있어. 금방도 말했지. 세포막은 물질의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 안 시키는 선택적인 투과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인지질을 통과하는 게 있고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도 있지. 인지질을 통과하는 게 뭐야? 분자의 크기가 작고 지질과 잘 섞이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 그래갖고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그리고 지방산 같은 것들이 잘 통과한다.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뭐야? 분자의 크기가 큰 거. 수용성 영양소인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이온들,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등. 근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확산하고 삼투가 있어. 확산은 뭐야? 확산은 뭐야?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갖고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스스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해야 안 해. 자연적으로 있는 거니까 ATP를 소모 안 해.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ATP 에너지를 소모해 안 소모해? 소모 안 해. 이해됐어? 봐봐.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안 해? 안 해? 라고, 야. 그러면 인지질을 통한 확산이 있고 확산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 얘는 농도차가 증가하지. 세포 안팎에 농도가 차가 증가하지. 그럼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해.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제일 처음에는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증가해. 근데 일정 농도차 이상이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 안 해. 이걸 뭐라 그래? 촉진 확산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반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농도차가 돼버리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해야 안 해. 그걸 촉진 확산이라고 해. 막단백질 통한.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단순 확산이야.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한다. 야, 뭐라 했어?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야. 그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야, 얘는 뭘 통과시켜? 이동 물질을. 분자 크기가 작은 기체.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통과시켜. 또 뭐야? 뭘 통과시켜? 자, 뭘 통과시켜? 지용성 물질인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그러면 예를 들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 허파가리야. 허파가 어디야? 폐야. 폐는 이제 포도송이처럼 폐포랑 울룩울룩 엠보싱이 있어. 그게 허파가리야. 허파가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을 하는데, 야, 허파가리는 산소의 농도가 높아, 낮아? 뭐의 농도가 높을까? 야, 산소를 공급받잖아. 높아요. 그렇지. 산소의 농도가 높지. 모세혈관은 이제 조직세포에서 세포 결과 생긴 뭐의 농도가 높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허파가리에서 저기 모세혈관으로 뭐가 이동해? 산소가 이동하고 모세혈관으로 해서 허파가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야. 써놔 여기 있다. 제일 밑에 있다. 여기 이거잖아. 으실으실한데? 야, 이때는 뭘 먹어야 돼? 몸이 으실으실하면 생강사과다. 몸이 으실으실할 때는 생강사과 먹어야지. 선생님 한 박스씩 사. 갖고 필요할 때 먹어. 그러면 감기가 오다가도 달아나요.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자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인데 특정 막단백질은 특정한 물질만 통과시킨다.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는 초반에는 증가해. 그러나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해 안 해? 안 해. 자, 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가동되고 있어. 그러니까 막단백질이 50개가 있어. 근데 50군데가 다 가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통과시킬 막단백질이 없지.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뭐야? 수용성 단백질인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통과. 수용성 물질은 뭐야? 물에 잘 녹는 물질이야. 지용성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이거예요. 이거. 지방산화 콜리세롤이야. 갖고 포도당, 아미노산 통과시켜. 그리고 이제 이온들 전하를 띠는 이온들.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대표적인.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신경세포에서 나트륨의 유입 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거,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다. 그 신경세포에서 세포막에서 나트륨이 유입되는 거, 들어오는 거, 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이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야. 이거 쓰나? 이번에는 누가 농도가 높아? 내가 이제 뭐의 농도가 높아? 산소의 농도가 높아. 여기는 조직세포가 세포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오늘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힘들어. 우리나라는 금메달 하나도 못 땄네? 응? 은메달 하나고 그것만 땄는데? 동메달 하나만 땄는데? 금메달 하나도 못 땄어. 동메달 내가 땄어요. 동메달? 모르겠는데? 여자가 땄는데? 여자애가 유승은이라는 애가 성복고 다녔는데 이 은메달 딴 애는 스노우보드 협회에서 2억 원 주고 동메달 딴 애는 1억 원 준다면 와씨 스노보드예요. 둘 다 스노우보드. 우리나라가 스노우보드에서 딴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이번엔 많이 땄네. 그리고 넘겨.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확산 말고 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삼투가 있어. 삼투가 있어. 삼투 현상 많이 들어봤지? 근데 삼투는 뭐냐? 자, 뭐냐면 삼투에 의한 물이 이동한다. 이게 뭐냐면 삼투는 뭐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얘는 삼투는 뭐의 농도가? 물의 농도가 낮은 저농도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로 이동. 물의 농도가 높은 거고. 자,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지. 얘는 물의 농도가 낮은 데서 물의 농도가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이것도 스스로 이동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 소모해 안 해? 안 해요. 에너지 소모 안 해. 즉 이거야. 왜 선생님 이렇게 U자의 모양의 유리관이 있었어? 시훈아. 진짜 몸이 안 좋은 여기였나? 이상한데? 자, 그럼 여기에 설탕물이 있었고, 여기에 그냥 물이 있었고, 여기에 설탕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저농도지,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설탕물에서는 이동 안 해요? 해. 조금 이동해, 물이. 근데 적게 이동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물이 더 많아. 이쪽도 반대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 안 한다 보면 틀린 말이잖아. 조금은 해. 근데 왜 물이 이동할까? 봐봐. 이렇게 보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물은 이렇게 작아. 물 분자는 이렇게 작아. 근데 설탕 분자는 커. 용질 입자는 커. 그래서 작은 물이 이동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 용질 입자는. 용질이 뭐냐면 소금을 물에 녹이지. 그래서 소금물이 되지. 그래서 소금은 물에 용매에 녹는 물질이라서 용질이라고 해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라고 물이 용매야. 그리고 이 소금물은 뭐야? 용해된 액체야.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용해라고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자, 세포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물이 이동해? 세포막 구멍보다 설탕 입자가 더 커. 분자가 더 커. 그러니까 이동 못하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뭐가 나왔냐? 삼투압이 나왔다. 삼투압. 삼투가 일어날 때 막에 작용하는 압력으로서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물이 이동하면서 세포막에 압력을 미쳐. 이게 삼투압인 거야. 이해됐어? 가지고 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액과 같으면 등장해. 세포액보다 낮으면 저장해. 세포액보다 높으면 고장액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세포의 삼투를 보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못했어? 됐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고 밥 먹고 갈까요? 그렇잖아. 네.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가야지. 자, 보자. 세훈아. 쉬운지. 봐봐. 뭐가 있냐? 세포의 삼투.
세포에 문제가 있어. 자, 이거 봐봐. 세포 안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서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여 세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를 보자. 동물 세포를 어디다 이거? 이제 제일 먼저 저장액에 따라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이어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뭐 어떻게 돼? 야, 들어오는 놈이 세포가 밖에가 이거 고정액에 있지. 저장액에 있지. 그러면 밖에가 더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들어와. 물론 뭣도 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 그러나 들어오는 게 더 많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부피가 커져. 빵빵해져.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빵 터져. 이걸 뭐라 그래? 무슨 현상인가?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 빵 터지는 걸.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흡수하다 보면 빵 터져버려. 등장액이 집어넣으면 농도가 세포 안팎의 농도가 같아. 그러면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하고 어떻다? 같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 등장액에서는 세포 안팎에 물의 출입이 없다. 그럼 틀려.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이 어떻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지. 이해됐어? 그 다음 고장액이다 집어봐. 고장액은 밖에가 농도가 높지. 그러면 빠져나가는 놈이 더 많아. 들어온 놈보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모양이 부피가 줄어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동물 세포 적혈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한다. 그걸 용혈현상이라고 해. 그리고 세포 안과 농도가 같지. 그러면 세포 안팎에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이해됐어? 그 다음 식물 세포는 양파의 표피세포를 예를 든다. 얘는 적혈구였고 얘는 양파의 표피세포야. 식물세포 중에서. 그러면 얘를 저장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들어오는 게 많은데 초반에는 좀 부피가 증가해. 그러나 더 이상 부피가 증가 안 해. 왜? 그리고 터지지도 않아.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모양을 잡아줘. 모양을 잡아줘. 이해됐어? 부피가 초반에는 좀 증가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팽팽해진다. 그걸 팽윤 상태라고 해. 근데 세포벽이 있어 터지지는 않지. 팽팽해진 상태를 뭐라고 해? 팽윤 상태라고 해. 그리고 얘는 등장액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이 같기 때문에 어떻다? 세포의 부피가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지. 이해됐지? 그 다음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 나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서. 그렇지. 부피가 작아지면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아이씨.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 이걸 뭐라 그래? 원형질 분리라고 해. 뭐라고? 나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 그걸 뭐라고 한다고? 원형질 분리라고 해. 그럼 옆에 보자. 물은 세포막에서 궁금해봐. 어디로 이동할까? 물 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지만 인지질은 기름질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인지질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인지질을 통과하는 물은 적어. 주로 어디를 통과한다? 물은 막단백질. 이해됐어? 그리고 주의해 봐봐. 자, 세포를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까닭. 뭐야?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그리고 원형질은 뭐냐? 세포에서 생명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핵과 세포질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리고 삼투현상의 예가 있단 말이야. 삼투현상의 예가 뭐가 있어? 보자. 삼투현상의 예는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에 물을 흡수하지. 자, 식물의 뿌리에서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지. 흙이 물이 저농도인 거야. 그리고 뿌리털이 고농도인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뿌리로 흡수가 되지. 그리고 배추를 갖다가 우리 배추 담글 때는 어떻게 돼? 소금 뿌려놓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밖에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요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풀이 죽지. 숨이 죽지. 이해됐어? 그리고 과일청을 만들 때 설탕을 뿌리면 물을 안 넣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밖에가 고농도니까 과일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물이 생기지. 그리고 마트 같은데 채소가 시들었어. 그러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 그러면 밖에가 저농도가 되니까 채소 안으로 물이 흡수가 되면서 이게 다시 살아나지. 그리고 봐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적양파의 표피 조각을 증류수와 20% 설탕용에 넣어두었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랬을 때 하나는 적양파의 표피 조각을 증류수에 넣고 하나는 20% 설탕용에 의해서 그랬더니 A는 팽팽해졌어. 왜? 증류수가 저농도니까 밖에서 양파 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B의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일어나지. 왜? 20%의 설탕 용액이 고장액이야. 그러니까 양파의 표피세포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삼투에 의해 결론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한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실험 봐봐. 겹껍데기를 제거한 달걀을 증류수와 10%의 소금물에 넣고 일정 시간 후 질량 변화를 측정했다. A의 달걀은 증류수의 달걀은 삼투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 질량이 증가하고 B의 달걀은 삼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질량이 감소한다. 191페이지 한번 풀어봐.
1번에 인지질, 선택적 특화성, 3번에 확산, 4번에 인지질 이중충, 5번에 막단백질, 6번에 삼투, 7번에 많아, 커진다. 그 다음 9번에 적어, 작아진다. A는 단백질, B는 인지질, 2번에 00X, 3번에 확산. A는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그리고 B는 Na 플러스,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 5번에 많다, 2번은 낮아지고 높아진다. 그 다음 6번에 0x0. 야, 이렇게 되면 얘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낮아지고 얘는 물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숙제는 여기 또 195페이지까지 들어오면 되고, 자 196페이지 봐봐.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자, 우리가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 물질 대사라고 그래.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 화학 반응 뭐야?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물질 대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반응인데, 자 봐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니까 누가 강해? 생체 촉매이 효소가 강해. 효소는 만능이야. 자, 효소는 뭘로 이루어졌어?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효소는 만능이었고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아. 근데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 화학 반응의 속도가.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이다 보면 화학 반응은 뭐가 있어? 에너지 출입이 있어. 따라서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는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 봐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 에너지를 얻어 분해해갖고 에너지를 얻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 그리고 두 번째,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인. 그리고 물질 대사하는 반응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천천히. 야, 얘는 한꺼번에 에너지 방출한 게 아니야. 단계적으로 천천히 반응한다. 봐봐. 그래서 자, 물질 대사는 호흡은 이렇게 일어나. 단계적으로. 자,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하고 분해하는데 분해해가지고 천천히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하는데 처음 고민해서 일어나. 36.5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냐? 효소가 가냐? 하고 천천히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내놓는다. 근데 연소는 포도당을 탈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뭘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해. 근데 얘는 300에서 400도 이상. 그러니까 효소 관여해 못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갖고 40도가 넘어서면 변성이 일어나고 작용을 못해. 얘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하고 된단 말이야. 바로 옆에 나와 있어.
봐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 비교 봐봐. 생명체 밖에서는 포당이 연소될 때 고온 400도씨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생명체 내에서 포당이 세포로 분해될 때는 뭐야? 효소가 가능하고 체온 범위 내에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에너지가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세포업으로 포도당을 분해할 때는. 근데 연소는 포도당의 연소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방출이 되네. 응? 야, 물질 대사는 뭐야?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난다. 이해됐어? 갖고 물질 대사의 구분이 있는데 다음에 배울 거야. 근데 동화작용하고 크게 이하가 있어. 동화작용은 합성이야. 이화작용은 분해야. 이해됐어? 다음 시간에 할게. 가도 돼? 좋단다. 아유 힘들다. 왜 이렇게 밥을 먹어서 그런가? 식곤증이 와서 그런가 지금? 아니 몸에 안 좋은 거야 진짜. 시훈아 이제 학원 가는 거야? 몇 시부터 있냐 또? 6시요. 6시? 시간 충분하네? 네. 집에 가서 밥 먹고 갈 시간 되네? 핸드폰 챙겨가라. 네. 까먹지 말고 다시 올라오지 말고. 너 금방 생각 못했지? 아니, 하세요. 생각했어? 그래 우리 시훈이는 똑똑하니까. 아이씨 현계총 크지? 아, 그거. 알았어? 됐어? 가세요.